자,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로 좀 찾아뵙습니다. 지금 뭐 몇 명 들어온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 방학 때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학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서 오늘은 방학 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15년 동안의 제 노하우를 좀 풀어내서 이 겨울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학년부터 취준생까지 쭉 흐름을 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좀 들으면, 아,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거구나. 어떤 플로우, 그러니까 흐름이 좀 보이시게 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꼭지인데요. 일단 저학년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학년들을 위해서 저학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입을 위해서 12년을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이 12년 동안 이제 대학교 흔히 얘기하는 학벌이 달라지죠. 12년간 준비를 했으면.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12년도 아니에요.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야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상위권 대학 큰 의미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학벌이. 왜냐하면 스카이든 서강대든 성균관대든 뭐 한양대든 지금 취업률이 7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스카이가 흔히 얘기하는 성대나 저희 서강대보다 낮아요. 자, 이 얘기 뭐냐면 10명 중에 3명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막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 뭐 상위권 대학 애들은 혹시 뭐 다른 생각을 하고 고시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취업률은요, 여러분들 저희 그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따지게 돼 있고요. 대학원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분모에서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한 수치예요. 그냥 10명 중에 3명이 백수가 돼요, 그냥. 이게 왜 그러느냐? 똑같은 대학을 가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좋은 대학 가고요. 영어 조금 하면 취업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대학 가라고 굉장히 강조하셨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도 취업이 안 돼요. 결국엔 어떤 대학을 가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서 또 역량을 쌓고 뭔가 그 해당 직무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과거에 부모님들 세대는 실제로 자기소개서 좀 쓰고 면접 좀 하면 좋은 대학 나오면 취업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오는지 소재가 없으면 자소서 어디가 사설학원 가가지고 뭐 돈을 갖다 바치든 뭐 스피치 학원 가서 면접 연습을 하든 떨어져요. 왜요? 재료가 없는데요, 뭐. 포장해봤자 안 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갓성욱의 취업톡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취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대학생활 동안 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찾아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취업 및 진로 로드맵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찾을 때,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데 뭐 에타나 이런 거 보고선, 야, 남들이 뭐 CPA 하니까 CPA 해야지, 야, AI 데이터 사이언스가 핫한가 봐, 머신러닝이 핫한가 봐, 예, 그런 거 보고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 국비 교육 이런 거 있죠. 뭐 소프트웨어, 뭐 컴공, 개발자가 약간 뜨니까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거 조금 준비해요. 끄작끄작. 그리고 백수가 되죠. 왜죠? 안 뽑아요. AI 데이터 사이언스 신입 안 뽑아요. 한번 채용 공고 찾아보세요. 예, 우리 저학년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죠. 왠지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이 막 핫하니까 왠지 거기서 엄청나게 인력을 뽑을 것 같지만 신입은 뽑지 않아요. 신입 뽑아서 어디다 씁니까?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R, 파이썬 조금 맞은다고 안 뽑아요. 신입 채용 공고조차 없어요. 몇 개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죠? 진로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잘하는 것, 뭐, 좋아하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좋아한다고 뽑아줍니까?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 일을 못 해봐요. 대학이랑
제가 이제 요번 주 일요일 날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 건데, 대입이랑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대입은 공부하는 사람 뽑는 게임인데요. 취업은요, 여러분들 일할 사람 뽑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일을 못하면 도태됩니다. 첫 직장이 어디든지 간에 뭐 삼성전자를 갔다?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일 못 해봐요, 여러분들. 고가 박살 나면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사회입니다, 사회. 취업이라는 건 결국엔 업을 얻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로와 취업에서 고민해야 될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따라서 야 전문직이 최고래, 전문직. 야 뭐가 최고래. 뭐 요즘에 개발자를 많이 뽑는데, 이렇게 휩쓸려다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새 백수가 됐다는 거죠. 본인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시작은요, 나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 가치관, 내가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뭔가, 밸류는 뭔가, 가치. 그래서 나는 돈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월라벨,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거에 맞춘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남들 따라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야 요즘엔 공무원이 최고야, 공기업이 최고야, 그거 쫓아갈 겁니까? 그건 부모님의 가치관이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 흔히 얘기하는 적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못하면 되게 비참해져요, 직업으로 갖게 되면. 그래서 비참하지 않기 위해선 잘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냐 전문직이냐 사기업이냐를 따지고 그거에 맞는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타겟이 설정이 됐으면 그 타겟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 요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필기 시험을 보든, 전문직이라면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될 거고, 사기업이라면 직무 관련해 가지고 직무 역량을 쌓게 될 거고, 그렇죠? 공무원이라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라고요. 그 여러 가지 역량 이론화해서 제가 6가지로 관점을 드릴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뭐 이런 것들 6가지 관점에서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채울 때는 타겟을 보고 미리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 나와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할 일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내내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에 뭘 할지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어느 시점에 토익을 하고 뭐라고 인턴은 언제 하고, 이게 끝나면 그 갭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면접.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재료들을 포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쪽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 그쵸? 어떤 것들, 나를 분석해서 타겟을 잡고 그 타겟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찾아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동안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교수님들은 교육과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취업 준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취업의 뼈 대책에다가 담겨놨습니다. 1권은 이제 상경개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학년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여행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진로와 취업이.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빠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향이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풀빌라 같은 데서 가만히 숙소에서 쉬는 여행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막 액티비티 있고 막 뭐 이렇게 짚라인 타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쉬는 여행을 좋아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타겟을 잡는 건 마치 여행지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진로. 그 시작점보다 나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는요, 직업 가치관을 따져서 직업군을 먼저 좁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돈, 워라밸, 안정성, 위치, 전문성, 명예, 뭐 성과 인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직업을 가질 때는 밸류, 가치를 두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포기 못 하겠다. 이걸 뭐 다 가지면 좋죠. 근데 다 갖는 직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문성이 되게 중시되고 돈이 중시된다. 두 번째로. 그다음 전문직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고 워라밸도 꽤 중시한다. 퍼블릭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성과 인정이 중요하고 만약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기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좀 줄이셔야 되고요. 이 검사는 여러분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성인용 직업심리 검사 중에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공기관과 사기업과 혹은 전문직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내 성향.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좀 싫은 사람이다. 라면 절대로 1번에서 전문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향이나 행동 유형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뭔가를 못하는 분이라면 전문직 못합니다. 전문직은 다들 공부를 해서 시험을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1번과 2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번과 2번을 가지고 타겟을 조합해서 찾아내는 과정까지가 2학년 때까지 끝나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웬만한 직업군은 대부분 2년에서 3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턴이든 뭐 시험 공부든.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공기업이나 전문직이나 사기업이냐 이거를 2학년 때까지는 끝나는 게 베스트 로드맵이에요. 베스트예요. 뭐 그거보다 더 뭐 4학년 때 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늦고 솔직히.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 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쓴 취업의 뼈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아니면 뭐 현직자한테 물어보고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축에 대입을 해서 나는 언제 뭘 할 건지, 준비 기간 동안 뭘 할 건지 어느 시점에, 그리고 액션하는 거죠. 2학년 말에서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준비 시간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요, 여러분들. 진로와 취업은. 이해되십니까? 괜히 엉뚱하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그럼 뭐 해야 되냐? 저학년 분들. 1학년 때는 1학년 겨울방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직업을 타겟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열심히 대인만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정작 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데 뭘 하든 결국 이 포인트들을 보면 자기소개입니다. 난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글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관과 행동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난 어떤 사람일까? 뭘 잘하는 사람일까? 뭘 싫어하는 사람일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직업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들, 요번 1학년이신 분들은, 죄송해요. 이게 내려갔네. 잠시만요. 1학년인 분들은 요걸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자기 탐색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여행입니다. 나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아리나 학회, 뭐 연합 동아리도 많잖아요, 요즘. 이런 것들 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아리원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이건 이공계 공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꼭 해보세요. 1학년 때. 뭐 편돌이 편순이도 좋고 서빙 알바도 좋고 과외도 좋고요. 학원 알바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는 일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독서도 하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냥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는 이공계 불문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이공계든 문과든.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1학년 때. 그리고 공모전을 좀 추천드립니다.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이면 한 두세 명 친구 모아서 사이트 3개 알려드릴게요. 올콘, 데티즌, 싱곳 이런 데 들어가셔서 공모전 좀 해보세요. 뭐 아이디어 공모전, 뭐 문구 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공모전이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해보면 도움이 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마지막 시기입니다. 좀 놀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놀아도 보고, 심심해도 해보고, 나에 대해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은 저는 직업 직무 탐색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학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진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전문직을 할 거냐, 사기업을 갈 거면 무슨 어떤 직무를 할 거냐, 만약에 공기업을 갈 거라면 공기업 중에서는 뭐 금융공기업을 메인 타겟으로 잡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직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를 할 거냐.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은 사기업 쪽으로 갈 거라면 산업군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랙을 타야 돼요. 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반도체냐, 배터리냐, 뭐 디스플레이냐, 뭐 이런 것들 있죠. 화학이냐, 소재냐, 아니 바이오냐, 제약이냐, 이런 산업군에 대한 고민. 거기서도 직무는 공정 쪽이냐, R&D 쪽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두리스트가 나와요. 자, 그리고 어학 성적을 2학년 때 슬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말하기, 토스나 오픽. 왜냐면 3학년 때 인턴 쓰려고 그러는데 어학 성적이 없어서 인턴을 못 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자, 그래서 어학 성적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2학년이 끝날 때쯤 나는 어느 시점에 뭘 할 건가? 휴학은 언제 할 건가? 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5학기에서 7학기 때는 스펙과 경험 쌓기의 시간입니다. 타겟이 잡혔으니까 2학년 때. 그때부터는 그 타겟을 이루기 위한 지식과 기술 태도, 그리고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이 6가지를 쌓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뭐 진로 방향 관련해 가지고 뭐 서포터즈 공모 기자단, 홍보단, 알바 뭐 이런 것들 연관된 것들 많이 하고요. 이제 5학기 때쯤은 요런 걸 하고 인턴을 보통 많이 하죠. 필요할 땐 휴학도 하시고 전문직 자격증 딸 친구들은 이때 이제 고시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학기에서 7학기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한 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 얼굴 잠깐 내릴게요. 여러분들 뭐 1학년 때는 자기 탐색기다. 해야 될 거 뭐 여행, 동아리, 학회, 알바, 그리고 어학 실력, 가치관 검사, 행동 유형과 성향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그리고 공모전 해보고 대외 활동 1학년 때 하시면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학년이 될수록 학과 공부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할 시간이 없거든요. 1학년 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자단, 홍보단, 서포터즈 이런 거 해보시고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사이트 올콘, 싱굿, 데티즌 들어가 보세요. 오늘. 자,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 뭐 취업 박람회,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경험 정리예요. 이유는 뭐냐면 1학년 때 한 활동이 이제 4학년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내가 이런 걸 뭔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처럼 커리어 관련해 가지고 일지를 쓰시고 블로그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대생분들은 이공계생분들은 프로젝트나 실험 과목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1학년 때. 예, 그리고 자, 2학년 때는 직업 직무 탐색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직업 타겟팅을 하시고 로드맵을 확정 짓고요. 어학 점수가 슬슬 나야 돼요. 오픽이나 토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토익 서브로 가져가시고 이때부터는 직무 타겟이 잡혔으면 직무유관 학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 검사 역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요거는 1학년 때랑 똑같아요. 아직도 안 하셨으면 하시고 공모전 대외 활동 나가시고 요건 똑같아요.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타겟이 2학년 때까지 딱 설정이 됐으면 3학년에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뭘 한다? 스펙과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관 학회, 직무유관 인턴십 제일 중요해요. 요즘 인턴을 안 한 친구들이 없죠. 인턴십, 그리고 알바, 공모전,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이 3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과 공정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공정스터디, 기업 탐방 이런 것 좀 해보시고요. 컴공 계열, 개발 쪽 친구들은 코딩과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테스트, 백준이나 이런 걸로 스터디 하시고 분야 확정하셔야 돼요. 프론트 단이냐, 백엔드 단이냐, 그다음에 OS 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트는 이제부터는 인턴을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턴 공고가 나오는 자소설닷컴, 원티드, 슈퍼루키, 로켓펀치 들어가시고요. 자플래닛 코멘토 뭐 요런 것들은 인제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현장 실습은 인턴이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학점 인정 현장 실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하면 좋을 것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확실히 저학년 쪽 코드를 하니까 라이브 방송에 거의 뭐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좀 해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좀 아시겠죠?